진행해야 되겠죠? 예. 잠시만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토요일 반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을 보시면요. 제 4장 선로정서 코로나 부분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가 4월 13일 금요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13일에 금요일이다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8월 10일까지는 이제 119일이 남았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현장 견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진도가 늦었지만은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장 부분은 이제 선로정수, 그리고 저항, 인덕턴스, 정정용량, 복도체, 케이블에 대한 선로정수, 임피던스, 코로나 이렇게 8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저항 부분하고 인덕턴스의 개념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번 챕터의 제목이 선로정수와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게 이제 선로정수가 뭔지, 코로나가 뭔지가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선로정수가 무엇이냐? 선로정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해가지고 선로정수는 바로 이겁니다. R값, L값, G값, C값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G값은 이제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누설 콘덕션이 작아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값, L값, C값을 배우시고 RLC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R, 저항, L, 인덕턴스, 정전용량, C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RLC 부분을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유저항이 뭔지, 표표효과가 뭔지, 근접효과가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RL 부분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전용량이라든가, 선로정수, 복도체나 케이블 쪽, 그리고 코로나,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은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덕턴스 부분을 보면요. 그전에도 몇 번씩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L에는 어떤 값이 있느냐. 그러면 L에는 보시면은, 자기 귀로에 대한 인덕턴스 해가지고, L 값이고요. L2-가 있고, 그 다음에, L2가 있고, L2-가 있고, L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자기 인덕턴스가 되고요. 이게 상호 인덕턴스가 되고, 이게 작용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압기에 대한 등가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이해할 때는 이제 직선상 도선의 자석에서 N개 도체를 이용을 해서 도체 내부하고 외부에 대한 인덕턴스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을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라는 이 인덕턴스 계산식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내부에 대한 인덕턴스, 이거는 외부에 대한 인덕턴스 해가지고 나눠지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구하는 과정을 저번 주에 도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직선상으로 하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왕복 2도선을 보게 됩니다. 왕복 2도선.
왕복 이도선에는 도체 하나하고 도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체에는 전류가 가고 있고 하나의 도체에는 전류가 오고 있고 그래서 A 도체하고 B 도체 사이에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선을 봤으니까, 이제 두 선을 봤으니까, 이제 세 선을 봐야 되겠죠? 세 선. 그 세 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데, 이제 3상 1회선에 대한 정삼각형 배치일 때, 그리고 비정삼각형인 배치일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배우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의 계략값. 여기 나와 있는 1번, LE, 자기 인덕턴스. 2번, LE 다시, 상호 인덕턴스. 3번, L, 뭐라고요? 작용 인덕턴스. 요 값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자기 인덕턴스는 값이 얼마냐? 대략값이 2.4. 물론 이제 뒤에 단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는 인덕턴스에서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고 정정용량에서는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대략적으로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작용 인덕턴스는 뭐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임피던스의 합이 바로 작용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2.4하고 1.1의 합이 작용 인덕턴스가 되는데 이걸 이제 더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왜 빼주는지는 이따가 벡터도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게 되면 2.4-1.1을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로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제 평형시하고 불평형시로 나누게 됩니다. 평형시에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예를 들어 평상시 때 평형이 되겠죠? 그리고 삼상 단락이 났을 때도 평형이 되겠죠? 불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락고장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불평형이 됩니다. 평형 고장시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는 작용 인덕턴스 LE를 사용합니다. 그 LE 값이 여기서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3이라는 여기서 배우셨던 1.3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락고장 시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단상일 때는 대지기로 인덕턴스 LE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E 값이 여기 2.4였으니까 2.4라는 값을 이용한다. 그리고 삼상 인덕턴스에서는 L0. 이게 바로 영상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락이 났을 때는 영상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락은 영상이기 때문에 삼상, 우리들이 이제 삼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L0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2.4, 요 값에다가 나머지 이 두 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1.1 더하면 이게 4.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제 인덕턴스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정정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용량에서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이제 전위 계수가 뭔지, 그 다음에 정정 용량 계수가 뭔지, 정전 유도 계수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점짜리로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에서도 직선, 왕복 두서선, 그 다음에 3상 1회선 해가지고 한 선, 두 선, 세 선을 했듯이 정전 용량에도 똑같습니다. 한 선, 두 선, 세 선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작용 정정 용량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상호, 작용 정정 용량을 똑같이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왕복 2도선을 가지고 정정 용량을 계산합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단선과 대지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3상 1회선. 여기서는 두 선, 한 선, 세 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덕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정정 용량 때도 똑같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 정정 용량 때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덕턴스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시기 쉬운데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구반이나 이런 쪽에 가서는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안 드리고 정정 용량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R, L, C 이 세 가지 값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가공선에 대한 값을 배웠습니다. 가공선에 대한 단선, 하나의 선. 뭐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배웠었죠? 2장에서 단선과 연선, 뭐 구조, 재질, 조합에 따라서 배웠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공선에 대한 단선을 배웠으니까 이제 복도체를 배워야 되겠죠. 복도체에 관련된 부분, 가공선이 아닌 또 케이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RLC와 케이블에 대한 RLC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복도체 송전선로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 선이 아닌 여러 개 2도체나 4도체를 썼을 때 어떻게 인덕턴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저항값들이 병렬로 연결되면 줄어들겠죠. L값은 어떻게 될까요? C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했을 때는 케이블의 재질이 틀리니까, 가공선과 전력 케이블의 재질이 틀리다 보니까 이 L값과 C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복도체를 썼을 때 이제 장단점이 뭔지 나중에 요게 뒤에 나오는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코로나 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에서 보시면요, 저항에서는, 복도체는 나중에 코로나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 L, C.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항값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근접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고요. L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케이블값, 가공선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C값은 20배에서 30배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케이블을 우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값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지 않고요. 이 값은 이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이 값을 주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보시면 충전전류라든가 이 C값에 의한 충전전류, 그리고 충전 용량을 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4-7에 보시면은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실장의 이제 고장 계산에 가서 배우시는 고장 계산의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미리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 전력 조류의 계산에 관련된 전력 계통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가 있는데,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이제 보시면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뭔지 이런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사고 지점에서 발전기, 뭐 예를 들어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전 단까지의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임피던스를 옴값으로 주어집니다. 옴값으로. 그러다 보면 옴법으로 환산할 때 전압에 따라서 환산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긴 6.6인데 여기는 66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어떻게 환산하느냐, 발전기에 대한 부분,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이런 값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합해가지고 고장점에서 바라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장 계산에서는 이쪽 부분만 보고요.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있다. 그럼 전 계통을 바라볼 때는 이쪽에 대한 임피던스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하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병렬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이 모터 쪽에서는 고장 시에 발생하는 기여 전류가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은 발전기가 이쪽에 달려있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문제에서 오류가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런 전압에 따른 변성 없이 그냥 더해주기만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온값으로 데이터를 주어지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PU법이라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100으로 나눈 값이 PU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도 단위, 어떻게 되는지, 기준 단위가, 뭐 100MB 기준으로 되어 있다. 어떤 건 30MB다. 그럼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기준이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음에서도 이쪽으로 환산할 때는 기준이 66이기 때문에 66 나누기 6.6의 뭐 전압의 자승에다가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JXG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코로나 무엇인지. 저번 주에 이제 견학을 가셨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코로나가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배우실 때 보면은 파열극한 전이경도라는 게 나옵니다. 언제 전이경도가 얼마나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파열이 되느냐 이런 거죠. 절연이 파괴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DC에서는 30kV per cm, 킬로볼트다 센티미터고 AC는 21kV per cm입니다. 그래서 AC는 21kV까지밖에 못 견디고요. DC는 30kV 이상이 걸렸을 때 센티미터다. 그때 이제 절연이 파괴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도체에서의 1cm당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전압이 얼마나 걸리게 되면 요게 이제 센치입니다. 1cm. 이게 1cm인데 1cm당 얼마나 전이가 걸리게 되면 이게 전이 경도가 떨어지는 그 부분인데 요때 이 전이 경도를 가지고 파열극한 전이 경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 어떤 때 인계 전압이 발생하는지. 요 인계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동심 원통에 대한 전이 그 경도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코로나 인계 전압이 E0는 24.3에 M0 M1 델타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애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정정용량,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뭐 복도체 케이블, 그리고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배우시게 되고 네 번째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저번 주에 이제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면은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요. 인덕턴스의 정의와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또 E는 마이너스 DT분의 DI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식에서 이제 L에 대한 수식, 인덕턴스에 대한 수식을 비율로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라는 건 혼자만의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라는 건 다른 쪽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작용 인덕턴스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용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페이지 1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인덕턴스의 단위는 해가지고 헨리 또는 미리 헨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덕턴스는 미리 헨리 포 킬로미터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직선상 도선의 자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인덕턴스 계산에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를 계산하는 유도하는 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자료를 나눠드린 걸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암페어 주의 법칙을 해가지고 자계하고 자석 밀도 상태에서의 내부 인덕턴스하고 외부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증명하는 문제를 설명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페이지 106페이지에 도선의 인덕턴스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게 한 선입니다. 한 선에서의 인덕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왕복 2도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선에 대한 인덕턴스를 이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식들이, 책에 있는 수식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개념적으로 받아서 보시고 이 부분을 사실 뭐 증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은 정정 용량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립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N개의 도체가 있습니다. 그 I N번째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 이제 1번 해가지고 I 1번 돼 있고요. 페이지, 지금 106페이지 그림 4-4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I2 부분이 있고요. 2번 도체에 I2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I 도체에 II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J 도체에 IJ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자기 인덕턴스라는 건 이 하나에서 생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N개 도체에서의 인덕턴스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째 도체에서 인덕턴스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자기 인덕턴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자격 인덕턴스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고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하는데 이 값들을 여기서 보시면 무한연점을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거리든 여기서의 거리든 여기서의 거리든 이런 부분들은 무한 원점이기 때문에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상태에서 사이 거리들은 있겠지만 무한 원점까지의 거리들은 거의 같다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그래서 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은 S1은 S2는 해가지고 SN은 무한대다. 무한 원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한 부분을 또 가정을 또 합니다. I1 플러스 I2 플러스 전류의 합은 다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IN까지 하게 되면 이 전류의 합은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뭐 자석 등가 반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면은 4-25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L1의 N은 N번째 도체에서 생기는 자기에 관련된 작용 인덕턴스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온 나와 있는 게 I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 수식이 정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파이분의 뮤 그리고 I1의 로그 2의 R-1의 1 플러스 I2의 이제 첫 번째 I1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뭐 I2가 될 테고 I3가 될 테고 I4가 될 테고 II가 될 테고 IJ가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 뒤에는. 그러니까 1번 도체에 대한 부분, 2번 도체에 대한 부분, 3번 도체에 대한 부분, 4번 도체에 대한 부분, II에 대한 도체 부분, IJ에 대한 도체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선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것까지 연결되는 모든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2에 대한 부분에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D, 왜? 거리 부분이 원투 간에, 원과 두 번째 간에 상호니까. 여기는 이제 자기 자체니까 자기 자체에 대한 반지름만 봤지만 여기는 상호기 때문에 원과 투 사이에 이제 반지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I3 로그의 2의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첫 번째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1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n이 되고 로그의 2에 뭐 뒤에 1n의 1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와 있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L1에 대한 부분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미리1포 킬로미터가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수식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덕턴스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자기 인덕턴스하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하고 작용 인덕턴스가 구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이와 같이 작용 인덕턴스가 나오는데 작용 인덕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 얘가 내부가 되고 얘가 외부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증명하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I2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은 왕복 2도선에서 나올 겁니다. 왕복 2도선 3, 4, 1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 값이 되는지. 예를 들어 지금 왕복 2도선 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A도체에서는 전류값이 이렇게 되고요. B도체에서는 전류값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값이 I1분의 I2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두 도선이니까 그때는 이 하나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세 개의 값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에서 나머지 값이 됐을 때는 뭐 여러분들 벡터합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은 0이죠. 그럼 뭐냐? 3상의 평형일 때 이 값이 1이다. 그 A는 1이라는 얘기죠. 그럼 B는 어떻게 되죠? B는 A 자성이 되죠. A 자성의 이게 I1이라 그러면은 B는 A 자성의 I1이 될 테고 C는 A의 I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하고 이 부분이 여기서 또 들어가게 되고 A 자성이 들어가고 여기 A 값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값들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A 자성은 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 값이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복 2도선을 보시면 페이지 10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 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긴 도체가 I가 흐르고 여긴 도체가 마이너스 I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 수식이 값이 들어가는데 그 수식의 값이 들어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L1에 이 두 가지 도체니까 두 가지 도체는 0.05 플러스 0.4605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수식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로그 11m라는 R분의 1 요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상호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류 방향이 다 서로 틀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I 값하고 마이너스 I 값이 나옵니다. 거기에 로그 11m라는 D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해서 보시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분의 로그 11m라는 D분의 1이 값이 됩니다. 여기도 10이 빠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걸 이제 계산을 할 때 로그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로그 B분의 A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게 A가 되고요. 요게 B가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로그 11m라는 R분의 1이 A가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D분의 1이 B가 되니까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이쪽으로 곱해서 분모로 내려오고요. 얘는 곱해가지고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로그 11m라는 여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R로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갔으니까 D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보시면은 우리가 계산했던 수식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R분의 D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왕복 2도선에서도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3상 1회선. 이제 3상 1회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도 이제 전류를 보실 때 설명드렸던 건데 한 선이 있고요. 두 번째 선이 있고요. 세 번째 선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한 개 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면 이번 두 개 선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이 갔다가 와야 되니까. 왕복 2도선이니까. 얘는 사회선이 다 삼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전류가 똑같이 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실 때 I1은 I가 된다는 얘기죠. I2는 I1에 이 I 값에 A 자승배를 한 거고 I3는 I 값에 A 배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삼상이 평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건 이제 등가 반지름에 따라서 요 값이 약간 틀려진다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왜? 요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삼상 1에서는 정삼각형 배치일 때 아니면 비정삼각형 배치일 때 이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지 실제로 삼상이라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L1에 대해서 2를 봤었죠? L1에 대해서 3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0.05 똑같다는 얘기죠. 0.05 플러스 0.4605 그다음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1이 됐었죠.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I1분의 I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D분의 1이 됩니다. 여기다 또 플러스 I1분의 I3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D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거 세 개 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데 I1분의 I3가 여기 정의된 것처럼 A 자승이고 여기는 A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I1 여기 부분을 계산하면은 I1분의 뭐라고요? A 자승 I1이 되겠죠. 그럼 I1 없어지니까 여기 부분은 값이 A 자승이 될 거고요.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I1분의 A I1이 되니까 여기 없어지니까 얘 값은 A가 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들 더하면은 요거하고 여기 부분을 합하게 되면 요걸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죠.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A 자승 플러스 A라는 부분에다 이 뒤에 값이 나오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D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아까 2도선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던 것처럼 요 A 플러스 A 자승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또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왕복 2도선처럼 왕복 2도선 때도 어떻게 됐죠? 로그 A 마이너스 B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여기에 B가 빠졌네. 로그 B는 로그 A분의 B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라는 이런 인덕턴스 값이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선상 도선, 그리고 왕복 2도선, 그리고 삼상 1회선 이 부분을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라는 작용 인덕턴스 값이 생성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계산식이고 이제 실측을 하게 되면은 아까 나와있던 것처럼 대지 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대지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실측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페이지 108페이지에 왕복 2도선과 그 다음에 삼상 1회선 송전선로 정삼각형 배치인 경우, 그 다음에 비정삼각형 배치인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선만 알고 계시고 왕복 2도선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삼상 1회선으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페이지 110페이지에 연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부분은 이와 같이 등가 성간거리가 같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전 용량이 틀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충전 전류가 흘러서 뭐 어떤 전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잔류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연관을 해서 서로 양단에 관련된 등가 성간 거리를 균일하게끔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시면 대지 기로를 인덕턴스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선과 대지 기로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선과 대지 기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인덕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작용 전종 용량 쪽에 가서는 계산하는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기로를 대지를 기로를 하는 인덕턴스 부분을 보시는데요. 첫 번째, 한선과 대지의 기로의 경우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한선과 대지 기로의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등가 성간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공선입니다. 지금 전부 다. 나중에 이제 가공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가공선의 단선 부분을 복도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선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여기 대지 간에 어떤 그 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는 직렬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가면은 돌아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높이 H가 있으면은 이게 요 땅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땅의 구조에 따라서. 얘가 돌아오는 여기에도 똑같은 도선이 따로 가정을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대한 그 깊이를 나지 H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 H를 2배로 나눈, 그러니까 요거 이제 평균 높이를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죠. 요거의 평균, 반지름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이 H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H2에 대한 그 깊이들이 등가 대지면의 깊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나왔냐? 페이지 112페이지 나왔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 등가 대지면의 깊이. 이 깊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보시면은 상용 주파수에 대한 계략값은 산악에서는 얼마? 900m. 야산에서는 600m. 평지에서는 300m.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측을 해야 됩니다. 실측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나 값이 나오는지, 한선과 대지 기로에 대해서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나 값이 나오는지,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나 같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이제 뒤에 보시면 실측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그 실측을 하기 위해서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대지 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0.05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과 대지 기로의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작용 인덕턴스는 뭐라고요? 인덕턴스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앞에서 자기하고 상호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합의, 작용 인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두 선일 때는 그거에 대한 합의겠죠. 그래서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 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이게 뭐라고요? LE. 그리고 대지 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LE 다시. 작용 인덕턴스는 L, 이렇게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지 기로의 자기 인덕턴스.
LE.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LE는 2.4, LE-는 1.1, L은 1.3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덕턴스의 계략값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지,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지,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지, 계략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 4-12, 페이지 115페이지의 4-12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3, 4. 접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전류 IA가 한 상에만 흘러가지고 다시 지락으로 빠져나갈 때, 접지선으로 빠져나갈 때, 이때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하나, 자기니까 자기 자체에 생성되는 이 인덕턴스 LE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아까처럼 여기 나와 있는 등가 대지면의 깊이처럼 한 선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한 선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게 어디를 땅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깊이에서 흘렀을 때 이때의 인덕턴스 값이 자기 인덕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죠? 대지기로의 상호 인덕턴스. 여기 뭐가 나왔죠? 대지귀로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지귀로라는 게 뭐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지기로의 상호 인덕턴스는 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얘가 돌면서 다른 데서 또 생기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흐르면서 이제 상호니까 서로 상호 간에 생성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호 간에 생성되는 부분을 어떻게 계측을 하느냐. 그림 4-13 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그림이 나왔냐면 내용은 이겁니다. 얘하고 똑같은데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뭐 EA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여기서 한 선이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돌아온다.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IA가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LE, 자기 인덕턴스가 흐르는데 그거에서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LE-의 개념이 B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IA가 이렇게 흘러갈 때, IA가 대지로 기로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에서 생기는 LE 다시, 요 다른 선에 의해서 이쪽에 미치는 LE 다시, 이 두 개를 다 합한다는 얘기죠. LE의 개념은. 그래서 상호라는 건 어떻게 된다? 자기하고 다른 쪽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대지를 기로하기 때문에 한 선만 흐르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대지 기로를 하는데 자기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선과 대지 기로의 경우에 대해서 인덕턴스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등가 대지면의 깊이로 해서 가공선에서 돌아온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아니라 상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분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세 선을 쓰기 때문에 이 LE 다시는 두 가지 값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실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산악인지 야산인지 평지에 따라서 이 깊이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 값도 틀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 인덕턴스 값도 틀려지고요. 그래서 그 인덕턴스를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게 페이지 117페이지 C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응용을 해야 돼요. 그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접지를 했다 이거죠. 그럼 얘가 흘렀을 때 다른 선에서 이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려면 다른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한 선의 전류를 IA를 이렇게 흘렸다. IA를 흘렸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자기에 대한 인덕턴스가 이렇게 LE가 흐르겠죠. 그럼 나머지 쪽에 대한 흐르는 부분을 어떻게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려면 다른 선에다가 전압계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압하고 이 저항을 가지고 거꾸로 여기 흐르는 그
그 부분을 전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식이 LE-는 어떻게 되죠? VM이 나오죠. 여기 있는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여기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이 자석에서 이쪽에 상호 인덕턴스가 인가가 될 때 여기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전압을 어떻게 주파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로 해가지고 거꾸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L 값을 LE에 대한 다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이건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한 값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계략값으로 쓰는데 여기에 대한 계략값은 얼마라고요? 2.4. 여기에 대한 계략값은 얼마라고요? 요거는 1.1이라는 이런 계략값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측할 때마다 값이 약간 틀려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계략값을 가지고 쓰시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 1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작용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인덕턴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략값에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 LE 부분은 2.4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1.1 그럼 작용 인덕턴스 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합한 값이 작용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어떻게 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보시면은 IA에 의한 LE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IB에 의한 LE 다시 그리고 IC에 대한 LE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보셨던 것처럼 요거에 대한 3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3상을 쓰기 때문에 이거죠. 한 선, 두 선, 세 선을 쓰는데 뭐라고 그랬죠? 지금 첫 번째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얘에 생기는 거고 여기 그림처럼 보시면은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생기는 LE-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생기는 LE-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3상이라는 얘기죠. 3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3상은. 얘는 뭐라고요? 2.4. 얘는 1.1. 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를 3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 A상을 얘를 2.4가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120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반대 방향 아닙니까? 얘도 이렇게. 얘 값이 1.1이고요. 얘 값이 1.1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사실 어떻게 계산하면 얘 1.1이면은 이게 지금 120도 차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뭐냐? 120도 차이로 하면은 여기도 120도 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1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합전류는 요걸 거꾸로 돌리면 되니까 요걸 보시면 얘도 1.1이 됩니다. 얘가 1.1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는 제가 합이라고 그랬죠. L은 LE 플러스 LE 다시 플러스 LE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을 2.4 마이너스 1.1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원리는 이와 같이 백처적으로 합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4 마이너스 1.1은 해가지고 1.3이라는 작용 인덕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덕턴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한선과 대지 기로의 경우에서 등가 대지면의 깊이에서 등가 대지면의 깊이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흐르는 전류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인덕턴스 값이 틀려진데 인덕턴스 부분이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세 가지로 계략값이 나눠진다고 했고요. 자기 인덕턴스는 이와 같이 해가지고 자기 자체에만 생성되는 거. 상호 임피던스는 얘가 흐르면서 나머지 쪽에서 생기는 상호 인덕턴스 그 두 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값을 계산하는 값은 교과서적으로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선이 흘렀을 때 나머지 한 선에 전압계를 걸어서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LE에서 생기는 이 LE-를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그 수식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1.1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에서는 이 값이 3상이기 때문에 만약 단상일 경우는 이게 하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LE 플러스 LE 다시 해가지고 이 값을 벡터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산을 하면은 1.3이라는 계략값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은 작용 인덕턴스는 3상 평형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지 전류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 쪽으로 안 흐르니까
요거에 대한 벡터합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1.3이라는 값이 페이지 119페이지에 식 4-46 46에 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보시면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알브레드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에서는 직선상 도선의 자석에서 계산이 됐고요. 두 번째, 왕복 2도선에서 계산이 됐고요. 세 번째, 3상 1회선에 계산이 됐는데 이 값이 어떻게 똑같이 되는지는 똑같이 나왔는지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수식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게 된 부분은 아까 직선상 도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왕복 2도선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체가 하나는 i가 흐르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i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 부분이 아까 로그 11m라는 r분의 뒤에 뭐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로그 b분의 a가 된다는 이 부분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 여기 있었죠. i분의 마이너스 i였기 때문에 여기 3상 1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a 플러스 a 자승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이 수식이 똑같이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로그 11m라는 이 r분의 d 이 값에서 이 값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용 인덕턴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평형고장일 때하고 불평형고장일 때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약을 해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119페이지를 잠깐 가서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장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고 계신다면은 그 내용이 거의 뭐 시험 공부하실 때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 페이지 1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선로의 인덕턴스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계통에서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선로 운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을 달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평형시, 불평형시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형시는 어떤 부분이라고요? 평상운전시나 단락고장시. 이것도 단락이라는 건 삼상단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형이니까. 불평일 땐 지락고장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락고장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대지기로에 대한 인덕턴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틀려진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페이지 119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시면 1번 평상운전시 및 단락고장시에는 식 4-47로 계산되는 작용 인덕턴스 L을 사용한다. 뭐를 사용한다고요? 작용 인덕턴스 L을. 그러니까 작용 인덕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뭐라고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다? 평형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평형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평형일 때는 이 값을 쓰지만은 지락고장시에는 어떤 값을 쓰느냐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까 단상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선일 때 한선과 대지기로 간에서 그 부분을 계산했었죠. 그때는 어떤 부분을 생각했었죠? 대지기로에 대한 인덕턴스. 뭐라고요? LD. 자기 인덕턴스라는 얘기죠. 자기.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는 LD 다시. 그리고 그걸 합한 작용 인덕턴스는 L로 이렇게 했었죠. 여기 단상일 때는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를 쓴다는 얘기죠. LD 값을. 그럼 LD 값이 얼마였죠? 여기 2.4였죠? 얘는 1.1이었고, 얘는 1.3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요 LD 값은 어떻게 했죠? 아까 단선과 대지 간에 할 때 등가 대지면의 깊이 H2를 했습니다. H2는 뭐라고요? 단선이 있었으면 이 단선이 이렇게 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올 거란 얘기죠. 이렇게 땅을.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스몰 h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라지 h라고 한다. 그 등가 대지면의 깊이 H2는 이거하고 이거의 두 개의 반 값입니다. 2분의 h 플러스 h. 그러니까 얘가 낮을 수도 있겠죠. 보통 얘 값이 뭐 100m다. 근데 얘 값은 얼마라고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산악은 900m, 야산은 600m, 평지는 3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m가 나오려면 얘가 100m면은, 얘가 300m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5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깊이가. 요 값은 우리가 변동이 되는데 이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돌아오는 그 값이. 요거에 대한 높이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높이는 틀려지는데 평상시 요 값보다는 항상 더 깊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그 밑에 땅의 재질에 따라서 그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 밑에 보시면은 만일 성전선에서 A, B, C 세 선에 모두 같은 위상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 이제 지락이니까 세 개의 같은 부분이 전류가 흘렀을 때는 영상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의 자석 LE, LE'가 모두 동상이므로 삼상일 때는 L0는 LE 플러스 2LE'인데 그게 2.4 플러스 2 곱하기 1.1은 해가지고 4.6이 나왔다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벡터적으로 합산하면은 아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벡터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1.1, 요게 1.1 나왔었고 요게 2.4 나와가지고 작용 인덕턴스가 1.3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삼상에서는 동상이라고 했습니다. 동상. 여기서는 아까 삼상이 평형이었고 삼상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됐지만 여기는 동상이기 때문에 지락인데 삼상이 동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2.4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똑같이 얘는 동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1이 또 나왔고요. 여기 또 1.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2.4 더하기 아까 얘기한 거죠. 1.1 더하기 1.1은 이게 4.6이라는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 2.4가 흐르고 여기 1.1이 흐르고 여기 1.1이 흐르는데 그 값이 어디에 흐른다? 여기에 다 똑같이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상으로. 근데 아까에서는 어떻게 써있습니까? 여기에 안 흐른다고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 흐르니까 여기에서 벡터 합이 합혀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1.3이라는 작용 인덕턴스가 나왔고 여기는 지금 지락이 났으냐. 지락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흐르는데 흐르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IG는 3배의 R0라는 이런 수식으로 해가지고 또 계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상이니까. 이 영상 부분 아닙니까? 영상. 지락전류는 3배의 영상전류의 합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동상이니까 하나, 둘, 3개의 합이 이쪽에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 1.1, 1.1에서 4.6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지를 기로로 하는 전선의 인덕턴스 실치값이 표 4-2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씩 틀려집니다. 한 선과 대지인 경우, 두 선 일괄과 대지인 경우, 세 선 일괄과 대지인 경우, 6선 일괄과 대지인 경우. 근데 우리들이 뭐를 한다고요? 한 선과 대지인 경우 2.4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대지 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2.4. 그 2.4 값이 여기 나왔죠? 지금. 여러 가지 최대, 최소, 평균값이 있는데 그 계산값을 2.4로 계략값으로 쓰기로 그냥 여기서 정한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LE' 는 1.1로 쓰기로 정한 겁니다. 작용 인덕턴스는 이 두 개의 값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걸 값을 1.3으로 정한 거란 얘기죠. 하지만 정확한 건 이제 실측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실측을 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아까 실측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전류를 흐르는 다음에 양쪽에 전압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파수라든가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가지고 이 인덕턴스를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냥 대략적인 이렇게 실측했던 값들을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4-1을 보시면 요건 이제 삼상, 정삼각형 배치를 했을 때하고 수평 배치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삼각형 배치하고 비정삼각 배치였을 때는 등가 삼각 거리가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수식만 알면 됩니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m라는 R분의 D에서 요 값들이 틀려졌으니까 그 값에 따라서 L 값만 틀려졌다라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수식을 보고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제 4-2. 예제 4-2도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4-2에 보시면은 두 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울여 하는 인덕턴스, 그리고 세 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울여 하는 인덕턴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선을 일괄했으니까 2분의 1이고 세 선을 일괄했으니까 3분의 1이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인덕턴스 부분하고 상호 인덕턴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얘는 1.78이고 얘는 뒤에 보시면 1.57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 LD 값 계산할 수가 있고 LD 다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L 값은 어떻게 되죠? LD 플러스 LD 다시인데 이게 지금 빼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작용 인덕턴스는 이게 2.4였으면은 얘가 1.1 상호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자기에 대한 인덕턴스 L 값이 생기면은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LD 다시 이렇게 LD 다시. 근데 벡터적으로 합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왜 빼지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2.4는 이런 식으로 자기 인덕턴스가 LD가 생겨지는데 얘 부분은 상호로 생기다 보니까 벡터적으로 이 부분이 중성선에 안 흐르니까 합산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지금 1.1이 된 거죠. 이렇게 식으로. 요게 1.1, 요게 1.1. 그래서 얘가 1.1 해가지고 빼서 1.3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 LD 다시가 나온 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빠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D 다시 값을 구해가지고 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1.26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1.3이라는 계략값하고 거의 비슷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비슷하니까 2.4, 1.1, 1.3 이렇게 해가지고 계략값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덕턴스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은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고 작용 인덕턴스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구해지는지 아까 직선상 도선의 자서식을 가지고 왕복 이도선으로 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상 1회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단선과 대지 간에 관련된 해가지고 대지를 기록을 하는 한선과 대지 기록을 하는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구해가지고 LE 값을 구하고 LE 다시 값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LE하고 LE 다시하고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요? 이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의 합이다. 그게 이제 3상이 평형일 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형일 때는 작용 인덕턴스 값을 쓰면 되고 불평형일 때는 이와 같이 단상일 때는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값을 쓰는데 3상일 때는 동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4.6이라는 이런 값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 값을 틀리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작용 인덕턴스 값은 1.3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평형 고장하고 불평형 고장일 때, 이 3상일 때의 작용 인덕턴스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1.3이고 얘가 4.6이죠. 한 3배 정도가 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정상 임피던스, 케이블에 대한 그 영상 임피던스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0.1 플러스 J1이다. 그럼 얘 값은 3배 정도가 차이 나니까 0.3 플러스 J3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작용 정정 용량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